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윤석열 녹취록 보완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래. 대통령 선거가 불과 닷새 앞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서 이렇게 밀릴 때에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는가를 아주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윤석열의 녹취록이 나왔어요. 이른바 좌파의 열린 공감 TV, 완전히 윤석열 이 죽이기에 앞장서는 윤석열 죽이기 전문 유튜버에 그게 공개가 됐죠. 그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이건 뻔한 의도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른바 이간질 작전이죠. 이간질 작전. 그거 다 인정합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대통령 선거 닷새를 앞둔 이 시점이라는 그 민감한 시기라는 것도 제가 조심을 하죠. 그러나 이건 오늘 논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탄핵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느냐, 그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최초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최초의 증언. 대단히 중요한 사료다 이거예요. 자, 그게 뭐냐? 윤석열이가 내가 볼 때는 어떤 좌파 매체에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기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게 서울중앙지검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는 참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이 인생 역전의 출세, 거기에 들떠가지고 그 친한 기자한테 아주 상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8555님, 열린 공감을 믿으시나요? 열린 공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게 윤석열의 목소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전문가의 오디오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았어. 이건 윤석열 목소리다. 저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린공감TV가 틀어놓은 그 윤석열 녹취록에서 이게 윤석열 목소리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검증을 받고 나온 사람이야. 웃기는 소리 말아 바로. 그 말이야. 정확한 얘기를 알아들은 거야. 이건 틀림없이 열린공감TV가 이렇게 나팔 부른 건 뭐냐. 그건 윤석열 지지하는 보수층과 보층을 이간질하려는 건 틀림없는 거다 이거야. 그러나 이건 팩트야. 대단히 중요한 사료야. 열린공감TV를 믿나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열린공감TV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검증까지 했다니까. 평생 오디오 감독한 사람한테 내가 검증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당시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가 태블릿 PC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주 만에 검찰총장이 김수남이에요.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 그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로 하여금 특별수사본부 단장을 맡겨가지고 이걸 수사하게 합니다. 네? 거기에 소위 말하는 공범관계란 말이 나와요. 공범관계. 공범관계. 그래가지고 11월 20일 불과 3주 만에 수사 3주 만에 박근혜 대통령과 일면식도 대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으로 걸어요. 그러면서 특검으로 넘깁니다. 근데 특검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박지원 세력이 야합을 해가지고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냥 넘겨버리는 거야. 특검한테 넘길 수가 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바로 열린공감TV에 나오는 첫 대목이 시작됩니다. 이 배경을 알고 들어야 돼요. 그걸 완전히 알고 있는 윤창중도 한 대여섯 번 들었어. 자, 그게 뭐냐? 윤석열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검찰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김수남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로 엮었으면 탄칼에 보낼 수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김수남이가 TK 출신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엮은 것도 이건 그야말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완전히 배신한 건데, 윤석열 주장은 뭐냐면 김수남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걸 특검에 넘겨가지고 내가 뇌물죄를 적용해서 박근혜를 이 문제를 내가 하게 된 거다. 할 수 없이 특검으로 넘겨가지고 내가 수사해서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가지고 이걸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야, 이거 보세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감옥에 재판을 올렸으면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났을 텐데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털어가지고
검찰에 넘겼는데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돼가지고 문재인은 그걸 바라지 않았다는 거야.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야. 기소하는 걸. 근데 이 박근혜 검찰, 김수남 검찰이 뇌물죄로 엮지 않아가지고 내가 엮은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게 그렇거든.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갈 필요가 있나? 좀 잘해서. 검찰이 잘했으면 특별검사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뇌물로 엮어도 되는 건데 현직 대통령을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김수람이가 네? 지금 김수남 총장이 TK잖아. TK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봐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버리는 카드인데 무슨 얘기냐. 박근혜는 버리는 카드일 것 같았으면 뇌물죄 적용해가지고 박근혜를 완전히 보내면 되는 건데 김수람이가 TK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지 않았다는 거야. 왜 뇌물죄로 엮지 않았냐는 거야. 박근혜를 조짐으로써, 조진다는 거지.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김수람이가 그렇다고 박근혜를 조지지 않은 건 아니다 이거야. 국민들이 막 분노하니까 최순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를 조짐으로써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그러니까 박근혜를 조지되 뇌물죄로 걸지는 않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TK 보수 세력들한테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뇌물죄로 걸지 않은 것은 한 번에 뇌물죄로 걸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골로 보내면 TK가 들고 일어나니까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검찰 수사가. 이건 완전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정치 공작적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이야, 이건 완전히 말이야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김수남 검찰총장이 뇌물죄로 걸어가지고 한 방에 골로 보내야 되는데 골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TK들이 들고 일하니까. 그러니까 공범이라고만 해가지고 적당히 조져서 국민의 울분을 가라앉히고 가면서 그냥 특검에 넘겼다는 거야. 이야. 근데 이거 봐요. 근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 윤석열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뭐 그냥 박근혜야 박근혜. 윤석열이 그냥 박근혜인 거야.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김수남이가 박근혜와 최순실을 엮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를 그냥 뇌물죄로 한 방에 때려잡으면 안 되니까 TK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적당히 공범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엮은 거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뇌물죄로 넣어 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뇌물죄로 걸어만 놓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하야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윤석열은 처음부터 박근혜 하야를 노리고서 그걸 목표로 삼았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뇌물로 걸어 놓으면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응? 열린공감 TV를 그냥 쭉 보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이거 보세요. 부패 범죄로 이렇게 되면은 조사도 안 받고 이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거든. 와! 이거 보세요. 부패 범죄로 걸어놓으면 조사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예, 제라니움님 감사드립니다. 하하, 이야. 부패 범죄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특검 수사 기획단 팀장을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수많은 부패 혐의를 걸어놓은 그 배경이 설명이 되는 게 리얼하게 왜 그랬는가. 근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석훈 부장검사 출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 양반 이야기가 모든 게 무죄라는 거야. 무죄. 이 양반이 상법 이 소위 말하는 전공이 뭐냐면 이 상법을 전공해요. 이른바 그 권력과 무슨 경제 범죄 이걸 다 무죄라는 거야. 다 무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진술 다 받아가지고 막 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거를 뇌물로 엮지 못한 게 아닌가. 뇌물로 엮어버리면 박근혜가 그냥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데 그걸 왜 했느냐. 왜 특검에 똥볼을 찾느냐 이 얘기.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특검의 몫으로 넘기면서 검찰은 이제 이걸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해서 하야. 내가 이 상황에 됐으면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잘 알고 있는 좌파 기자한테 지금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김수남이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이 공범이라고만 엮어놓고 뇌물죄로 그냥 엮어야만 자동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시기가 엮기만 했으면 엮으면서 재판만 시작했으면 특검이 필요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박근혜가 빨리 하야 할 텐데 검찰이 봐줘가지고 지금 저런 꼴이 된 거다. 얼마든지 야당한테도 자 봐라. 박근혜 하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거지.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야, 참 정말 내가 이걸 보면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 내가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소위 말한 정수장학재단 이사장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영남대 그 재단 이사장도 하고 그랬죠. 그건 사실이죠. 윤석열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단 법인을 보니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최순실이가 재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미르재단, K재단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이 재단 법인을 보니까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야. 뇌물을 재단 법인으로 받아먹었구나.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먹으려고 최순실을 통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재단법인을 보니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야. 뇌물을 재단법인으로 받아먹었구나. 원래 재단하던 사람이잖아, 박근혜가. 직업이 원래 재단 운영이잖아. 직업이 원래 재단 아니야, 재단. 재단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재단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돈을, 뇌물을 그쪽으로 받으려고 했다는 게 그 얘기가 나와요. 재단 법인을 보니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야. 뇌물을 재단 법인으로 받아 먹었구나. 원래 재단하던 사람이잖아. 직업이 원래 재단 운영이잖아. 직업이 원래 재단 아니야, 재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대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구속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5월 10일 출범하기 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다 구속하기를 바랐던 거야. 남의 손으로. 문재인으로서는 부담이 많았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그런데 이게 뭐냐. 황교안이가 잘못했다는 거야. 황교안이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걸어주고 검사 파견을 늘려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리를, 여기서 대통령이란 처음 나와요. 처리를 특별검사가 이게 놔뒀어야 해. 그러니까 특검에서 다 끝내도록 했어야 한다는 거야. 3월 2일 특검 3개월 활동 기간이 끝났잖아요. 2016년 12월 2일 특검이 황교안한테 박영수가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3월 1일에 끝나서 3월 2일 그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황교안이가 특검 기간을 연장을 안 했어요. 연장을 안 했으면 윤석열 지가 피 묻혀가지고 다 끝내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그냥 출범 박근혜를 기소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 텐데 황교안이가 그것을 다시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이 안 되니까 검찰로 또 넘긴 거 아니에요. 특검 수사 결과를 3월 2일 날 또 넘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또 이것을 바가지를 쓰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이 양반이 공안 이런 것만 해봐가지고 거기다가 사건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컨셉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그냥 속전속결로만 끝내려고 하다가 특검 그 활동 연장을 안 시켜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그냥 바가지를 쓸 뻔했다. 이건 황교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게 뭐야 이게. 박 대통령 이 특검에 의한 조사가 얼마나 이게 정치적 고려가 많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최초의 그야말로 증언이야, 증언. 이야, 정말 이건 여러분 10시 1분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밝혀집니다. 이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2016년, 2017년에 기자로 보이는 사람과 나는 녹취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과연 이
이 대화를 보면 이 윤석열의 솔직한 이 대화, 솔직한 그 언급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이 소위 말하는 권력을 탐하는 세력에 의해서 요리가 됐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